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을 탄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 법정 앞 지상 출입구로 걸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문이 열리는 321호 법정은 파면 이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취재진이 가까이 접근해 질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을 맡은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의 최후 진술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만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 공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 또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입니다. 내란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한 차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는 일체 중단되며 당장 목요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선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던 지난 1월 13일 검은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요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무장한 대테러팀 요원들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런 무장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인 1월 11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과 점심을 먹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을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전 차장 등은 경호처에 화기를 소지한 채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폭넓게 순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3중 저지선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니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먼저 공관촌 정문 뒤에 대형 버스로 차벽을 세웠습니다. 2차 저지선은 공관촌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는 중간 길목, 중형 크기의 버스와 55경비단 소속의 소형 전술 차량 한 대가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도 여러 대의 차량으로 구축된 3차 저지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렵게 저지선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멱살을 붙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체포 저지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주문했고 관저 곳곳엔 철조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대원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띠 훈련에 여러 차례 참여해야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경호처에 지시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 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